초등학교 때요. 초등학교 때 그 영화를 보고 그때부터 작가 아니면 영화 감독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1894년에 한국 영화 아카데미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1기로 첫 번째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영화 감독을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이렇게 더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안산에 있는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엔 제가 지구인의 정거장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주 노동자들한테 미디어를 가르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핸드폰으로 자기 작업 현장을 찍고 이런 거를 원래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디어 교육 받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인 노동자들의 수기를 읽고, 그냥 고려인들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고려인들 중에서도 이 알렉스가 그 해에, 작년에 안산에 그 타시켄트라는 그 우즈벡의 도시 이름을 따서 그 식당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식당에 가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이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레스토랑이라기보다는 그냥 플레이스,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고려인 이주노동자들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알렉스 플레이스 이거 타시켄트 안산 이걸 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NGO 고려인들을 위한 NGO 너머가 있는데 너머에서 이렇게 그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활동 그리고 이제 고려인 노동자들의 애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실었는데 제가 그걸 보다가 처음에는 스타니슬라프라고 알렉스의 동생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즈벡에서 타시켄트에서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맨 처음에 스타니슬라브를 만나러 갔어요. 했는데 그분이 이제 노래도 하시고 그러다가 그 NGO 너머에 딱 갔는데 알렉스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알렉스가 식당 타시켄트를 한다는 걸 하고 알렉스를 금방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렉스가 되게 친절하고 그러니까 좋은 분이고 요리도 되게 잘해요. 음식도 잘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딱 형식적인 얘기만 하고 사실은 그 인터뷰에 응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자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해줘도 당신들은 모른다. 그거거든요. 웃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말해줘도 당신들은 모른다. 그래서 한 2달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을 알렉스가 열었냐 하면 우리가 가서 왜 고사 지내고 고사 지는 거 우리의 이제 진심을 정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촬영을 하러 오고 알렉스 식당에 오고 왜 한국의 여러 가지 지역 방송들 있잖아요. 거기서 촬영을 무지 왔어요. 그러니까 알렉스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촬영만 하러 와가지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러니까 되게 싫어하다가 우리는 한두 번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가고 그래갖고 고사를 지내고 나서 드디어 이렇게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한 3달 정도는 이게 과연 다큐멘터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고려인들이 자신의 생활 얘기를 되게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이주 노동자들은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고려인들은 스탈린 때 탄압받은 이야기 그런 얘기는 하지만 현재의 이야기 는 안 하고 특히 우즈벡의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알렉스도 우즈벡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이 이야기를 끝까지 안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을 한 3달 정도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4월 달에 12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알렉스를 안산 시야호 방조제 바다에
모시고 갔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좋아하면서 그때 낚시를 하고 싶어 했어요. 봄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없는 살림에 보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낚시배를 4월 달에 이제 낚시를 하러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자기 얘기를 마지막으로 자기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조그만 선물들을 계속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키르기스탄에 가면 차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거 갖고 조그만 거 갖고 왔는데 그게 참 좋았대요. 그러니까 조그만 선물이지만 계속 자기한테 갖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알렉스를 만나고 이런 고려인들을 만나는 게 정말 큰 선물이었거든요. 저한테 오는. 우리도 그래서 조그만 선물들을 계속 갖고 갔는데 서로 마음이 통해서 알렉스가 우리를 받아들인 거죠. 예, 요즘 보니까 우선 두 개의 문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이제 화제작이었는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현장 다큐멘터리가 실제 현장을 다루는 데 비해서 두 개의 문은 그런 실제 현장을 담은 인터넷 TV, 칼라 TV라든지 사자후 그리고 경찰의 체증 비디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미디어를 다시 그러니까 리플렉트하는 그런 영화들 다큐들이 이제 나타났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적인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이야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이메일 같은 경우 그래서 그거는 아버지의 어떤 삶을 통해 가지고 근대사를 이야기하는 딸의 이야기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My Place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19살 때 싱글 마더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가족들이 원래는 그 실제 가족들인데 다 대한 가족인 것처럼 다 이 딸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싱글 마더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다 가족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것도 약간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오빠가 여동생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근현대사 얘기 보니까 그 부모들의 이제 어떤 삶 근데 주로 이제 굉장히 이 어떤 그 마이그레이션의 삶 그러니까 요즘 그 어떤 그러니까 그런 마이그레이션의 문제 모빌리티의 문제 이동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퍼스널하면서도 히스토리컬한 그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중국 다큐멘터리는 이번에 서울 여성영화제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 전형의 여성 감독들의 다큐멘터리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죠. 그렇지만 지단이나 펑유엔, 마리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여성 감독들이 있고 이 감독들도 왕빙이나 자장커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국의 이런 그 도시화의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또 펑유엔하고 지단은 오랫동안 나와 너라 그래가지고 중국 하층민을 다루는 그런 영화들을 해왔어요. 그리고 중국의 쉬통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감독인데 성매매 여성에 관한 다큐를 찍고 그 여성이랑 같이 살면서 또 이런 퍼블릭 이벤트 같은 게 있으면 같이 가서 토론에 참가하고 이런 방식의 그 삶과 다큐멘터리를 이제 같이 가는 그런 그 굉장히 하층민을 위한 다큐멘터리 위한다기보다 자신들도 하층민을 위한 카메라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운동이 있고 이런 건 한국에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김동원 감독이 뭐 그 하는 그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게 있는데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퍼스널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아직도 이제 중국은 약간 다큐멘터리가 중국에는 좀 드문 NGO의 역할, 그렇죠? 굉장히 이 시빌 소사이어티의 특히 또 서벌탄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지금 굉장히 좀 퍼스널한 리플렉시브한 이런 것과 어쨌든 역사를 하고 정치를 결합시키는 그리고 사실 일본은 이제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는 굉장히 다큐멘터리 그쪽 아니면 재난
그런 쪽으로 많이 액티비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쪽은 그쵸. 후쿠시마 쪽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다큐멘터리고 한국의 다큐멘터리 중에 탐욕의 제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이게 삼성의 그 백혈병, 삼성전자 업체에서 일하던 여성들의 백혈병을 다루는 영화가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드디어 인정을 했어요. 관계가 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탐욕의 제국을 서울 여성영화제에서 피칭을 해갖고 우리가 그 펀드를 준 프로젝트이거든요. 그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삼성에서 받는 5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번에 탐욕의 제국의 이제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그 삼성이 드디어 이제 백혈병과 이 여성 노동자들의 그 이 질병이 관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승리예요, 사실은. 이 그 탐욕의 제국인 다큐가 만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 액티비즘으로서의 그런 다큐도 굉장히 한국에서 사실은 활성화 뭐 되어 있었지만 더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큐멘터리가 무지무지 중요하고 2년 전부터 거의 다큐멘터리 붐이라고 할 만큼 그냥 일반 그 픽션 감독들도 다큐를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네. 예, 그게 이제 그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일종의 레볼루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공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내내 상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1회 할 때 저한테 이제 작가 인비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3천만 원을 주고 아무 간섭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거류라고 그 하는 우리 할머니가 그 하던 율로지 업문제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여성들의 이야기, 여성들의 글 쓰는 이야기를 만든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황홀경이라 그래가지고 I'll be seeing her 그래가지고 여성의 눈으로 한국 영화사를 보는 그런 걸 만들었고, 그래서 약간 3부작으로 여성사, women's history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잘할 때 되게 중요했던 그 화가이자 그 작가, 글 쓰는 사람이었던 나혜석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나혜석만 하는 게 아니라 나혜석의 레가시,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제가 그 이대 여성학 연구소하고 이대 아시아 여성학 연구소하고 신여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은실 교수, 뭐 이렇게 정재영 교수는 이제 사학자, 역사학 하는 사람이, 그래서 신여성에 대한 이제 연구, 그거 하기 전이네요. 이 다큐멘터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여성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그 나혜석을 신여성으로서 다시 이렇게 한번 좀 약간 실험적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그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작가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좀 믹스트 미디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지만 내가 늘 같이 작업한 이예림 작가라고 있어요. 애니메이터. 이예림 작가의 도움도 받고, 맨 처음에 보면 되게 웃기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그 우리가 둘이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믹스트 미디어 다큐멘터리고, 약간 퍼포먼스 다큐멘터리고, 그러니까 스트릭트한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게 됐어요. 예.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 1기고 80대 말에 변용주 감독하고 같이 이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약간 액티비즘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즐겨하는 장르는 아니에요. 프로파간다 영화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다큐멘터리는 만들지 않고, 영화는 만들지 않고 미국 뉴욕에 가서 이제 NI에서 티어리를 했고, 이제 그 다음엔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제 논문을 쓰러 왔는데 오히려 학교를 만들게 돼가지고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거기서 이제 영상이론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을 평론가라서 글을 많이 쓰고 뭐 책 쓰고 이런 일을 하다가
99년도에 이제 변영주 감독이 다시 프로듀서로 영화를 만들려고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거류를 만들었어요. 아까 이제 그 거류 뭐 Southern Women, South Korea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 10몇 년 만에 다시 영화 현장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굉장히 행복하고 그걸 서울 여성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마이그레이션의 문제인데 그건 어디 다른 나라로 가는 것도 있지만 내부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실 결혼을 한다는 거 예전에 그게 완전히 정말 마이그레이션이죠. 정말 열 몇 살 때 남편의 집으로 조선시대 때 가는 거는 정말 이건 요즘에 정말 다른 나라로 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부의 마이그레이션으로서의 결혼 이런 걸 다루고 또 이제 한국에 와 있는 대만 출신의 여성들 또 외국인과 결혼해서 뭐 독일에 살고 있는 여성 이런 것들을 다뤘는데 그땐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하지만 약간 이런 주제 마이그레이션의 주제가 좀 너무 그 early 그러니까 너무 좀 조기 상조인 거 아닌가. 어쨌든 좀 너무 too early to take 그렇게 했었고 그때 약간 이 이제 다큐멘터리가 그 당시에 디지털이 처음 나와서 디지털을 시험하고 실험하고 약간 형식도 그래요. 약간 엑스페리멘탈해요. 그래갖고 약간 좀 사람들이 약간 좀 뭐 너무 그 이론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 약간 좀 형식적으로 실험적인 거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는 관객들이 좋다. 네, 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 오소독스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약간 저는 이제 그런 그 무드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드나 형식이나 이런 거. 예,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